여러분, 6화에서 광선주공을 충격에 빠뜨린 야광 속옷 사건, 그리고 그 그림자 뒤에 드리워진 리본맨의 존재까지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번 7화, 우리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줌벤저스의 멤버 박소희가 실종됐습니다. 이번 화 제목은 박소희 실종과 902호의 수상한 남자. 소희가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902호. 그리고 그 문 뒤에서 나오는 정체불명의 남자. 지금부터 이 미스터리의 실체를 하나씩 파헤쳐봅니다. 광선주공의 평화는 6화의 마지막 순간 박소희의 실종으로 산산조각났다. 언제나 밝고 재치 있던 그녀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는 902호. 하지만 문제는 902호의 세입자는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점이었다. 계약자는 존재하지만 실제 거주자에 대한 정보는 부재. 주민들조차 얼굴을 정확히 본 사람이 없었다. 줌벤저스는 충격에 빠진다. 특히 지연은 울먹이며 말한다. 소희는 매일 연락했거든. 이런 적 없었어. 공미리는 리본맨 사건의 그림자가 다시 떠오른다. 설마 이게 그때랑 연결된 거면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난 그녀는 밤새 902호의 불이 켜졌는지 CCTV 각도를 분석하며 단서를 찾기 시작한다. 그 와중에 광규는 혼자 902호 주변을 순찰하던 중 벽면에서 희미한 빛을 본다. 창문 틈으로 보이는 실루엣, 그리고 벽에 비친 그림자. 누구야 거기 있는 거 알아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단지 창문이 스르르 닫히는 소리만 들릴 뿐. 이튿날 아침 주민들은 소희가 배달을 가다 실종되었다는 소문에 동요한다. 부녀회장은 또다시 광선주공의 이미지가 실추될까 우려하며 소문을 막으려 한다. 하지만 줌벤저스는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나선다. 경자는 관리실의 출입 기록을 확인한다. 902호는 이틀 전에도 외부인의 출입이 있었지만 방문자가 퇴실한 기록이 없다. 그 사람 나간 적 없어요. 지연은 소희의 최근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 슈퍼, 편의점, 카페를 돌며 질문을 던진다. 소희는 최근 902호를 수상하게 여겨 직접 배달을 가장해 조사를 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녀가 남긴 마지막 음성 메시지. 언니, 나 오늘 뭔가 확실히 알아볼 것 같아. 이거 끝나면 우리 삼겹살 먹자. 줌벤저스는 그 메시지를 들으며 결심한다. 무조건 찾아낸다. 소희를, 그리고 그놈의 정체를. 줌벤저스는 본격적으로 작전에 돌입한다. 먼저 공미리는 CCTV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새벽 시간대의 로그를 정리한다. 놀랍게도 902호 복도에 설치된 CCTV 하나의 영상만 특정 시간 이후로 삭제되어 있었다. 누군가 고의로 지운 거야. 그리고 그 시간은 소희가 사라진 바로 그날 밤. 경자는 경비실 내부에서 수상한 USB를 발견한다. 김광규가 숨겨놓은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광규는 그것이 자신이 아닌 이전 경비 김경비의 것이라 주장한다. 그건 내가 온 날부터 이미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USB 속에는 리본맨 사건 당시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피해자 사진과 사건 발생 순서를 정리한 문서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지연은 소희의 단골 음식점을 다시 방문해 그녀가 마지막으로 주문했던 배달 항목을 확인한다. 평소와 다르게 특정 세트 메뉴가 아닌 단품 김밥 하나만 주문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소희가 김밥 하나로 끼니를 때울 사람이 아니야. 뭔가 있었던 거야. 그러던 중 경자는 우연히 902호 아래층에서 나는 쿵쾅 소리를 듣고 위를 쳐다보다가 베란다에서 튀어나온 손전등 빛을 발견한다. 누가 있어? 지금 위에서 움직여. 경자와 공미리는 관리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옥상에서 902호로 이어지는 배관을 통해 접근로를 확인한다. 한편 광규는 과거 김경비와 리본맨의 관계를 폭로한다. 사실 제 아버지가 리본맨의 목격자였어요. 당시 수사를 제대로 못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전 여기 와야 했어요. 그의 고백은 공미리의 경계심을 조금 누그러뜨린다. 줌벤저스는 902호에 도청기를 설치하기로 한다. 경자는 조심스럽게 말한다. 불법인 건 아는데 지금은 시간 없어. 김광규는 자신이 대신 들어가겠다며 목숨을 건 잠입을 결심한다. 밤 2시 광규는 902호에 몰래 침입한다. 어두운 복도, 무겁게 닫힌 문들, 그리고 안방의 묘한 냄새. 그때 갑자기 켜지는 조명. 그리고 들리는 목소리. 들어올 줄 알았어. 광규는 도망치려 하지만 이미 문은 잠겼고 핸드폰은 압수당한다. 잠시 후
공미리의 핸드폰에 도움이 필요해요라는 문자가 오고 GPS가 끊긴다. 공미리는 절박하게 말한다. 지금이야. 바로 지금 가야 해. 지현, 경자, 그리고 공미리는 철물점에서 산 쇠지렛대를 들고 902호로 향한다. 복도 끝에서 문을 두드리며 소리친다. 박소희, 안에 있어요? 대답해요. 그 순간 문 안쪽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한 남자의 웃음소리. 찾을 수 있을까? 임의로 속에서. 철문을 두드리며 소리치던 그 순간 갑자기 정전이 일어난다. 902호뿐 아니라 해당 라인의 모든 복도가 깜깜해진다. 지연은 놀라서 경자의 손을 꽉 붙잡는다. 정전이라고? 지금? 공미리는 차분하게 스마트폰 플래시를 켜며 말했다. 이건 누군가 계획한 거야. 우릴 막으려는 누군가. 경자는 현관문에 귀를 대고 안을 들여다보려 하지만 안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단지 벽 너머로 희미하게 들리는 숨소리 같은 것만이 그곳에 누군가 있다는 걸 말해줄 뿐. 그 순간 지하에서 들리는 사이렌 소리. 긴급 조명등이 켜지며 복도는 다시 희미하게 밝아진다. 공미리는 망설임 없이 지렛대를 문 사이에 꽂고 힘을 주어 문을 열기 시작한다. 경자와 지현도 힘을 보탠다. 삐걱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그들은 침실 문 앞에서 멈춰선다. 문 안쪽에서 묘한 냄새와 함께 희미한 조명이 흘러나온다. 광규, 소희, 공미리가 소리친다. 그러나 대답은 없다. 그들이 침실 문을 열었을 때 광규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옆에는 의자에 묶인 박소희가 정신을 잃은 채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맞은편 벽에는 커다란 리본이 그려진 사진과 기사 스크랩이 가득했다. 리본맨 여기에 있었던 거야? 지연이 중얼거리자 경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단순한 유사범이 아니야. 이건 그 사람의 아지트일지도 몰라. 공미리는 광규를 흔들어 깨운다. 그는 눈을 뜨며 힘겹게 말한다. 도망쳤어요. 바로 그놈이었어요. 내가 얼굴은 못 봤지만 이건 그가 남긴 흔적이에요. 지연은 소희의 의식을 확인하고 휴대폰으로 119를 부른다. 모두가 경황이 없는 상황.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안방 벽면이 흔들리며 작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난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을 때 그 안에는 또 다른 방이 있었다. 이게 뭐야, 비밀 공간? 그 방 안에는 또 다른 벽면 전체에 여성의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그리고 중앙에는 다음은 누구일까? 라고 적힌 종이와 함께 또 다른 리본이 놓여 있었다. 그 순간 공미리는 싸늘한 직감을 느꼈다. 이건 끝이 아니야. 리본맨은 아직 여기 있어. 그때 벽 너머에서 또다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난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결심한다. 공미리는 말한다. 이번엔 진짜 끝을 보자. 공미리와 경자, 지연은 벽 뒤의 비밀 공간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본다. 그 안은 하나의 기이한 전시관처럼 꾸며져 있었다. 형광 조명이 벽을 따라 설치되어 있었고 중심에는 리본으로 묶인 채 미니어처 인형들이 줄지어 있었다. 각각의 인형은 모두 특정 인물의 복장을 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날짜가 적힌 메모지들이 붙어 있었다. 이건 예고장이야. 경자가 중얼거렸다. 그 순간 인형들 사이에서 한 개의 인형이 뒤집어져 떨어진 것을 발견한 공미리는 그 인형을 들어 올려본다. 그 인형은 박소희가 입고 있던 알바복을 정밀하게 재현한 것이었다. 그리고 메모지에는 7월 1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지연은 소름이 돋은 듯 입을 막았다. 그가 소희를 노린 건 오래전부터였어. 그리고 지금도 이 단지 어딘가에 있어. 그때 문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 경자가 119에 이어 경찰도 호출했던 것. 광규는 구조대에 의해 밖으로 이송되고 소희는 응급처치를 받으며 천천히 의식을 되찾는다. 그녀는 눈을 뜨며 눈앞의 미리를 알아보고 울먹이며 말했다. 그 남자, 난 그의 얼굴을 봤어요. 하지만 그녀가 이름을 말하려는 순간 병원 관계자가 더 이상의 자극을 피하라며 그녀를 데려간다. 단서 하나를 놓친 듯한 아쉬움이 준벤저스를 감싼다. 그들은 경찰에게 비밀방의 존재와 리본 관련 자료를 모두 넘기며 수사를 의뢰한다. 경찰은 그 방을 철저히 조사하며 이건 단순한 변태가 아니라 연쇄범죄자의 소행일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말한다. 그날 밤 공미리는 잠 못 이루며 창밖을 바라본다. 그녀의 눈에
맞은편 아파트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카메라 렌즈를 들이대는 실루엣이 포착된다. 리본맨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 다음 날 아침 경비실 앞에는 주민들이 모여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떠들고 있었다. 그 사이 김광규는 병원에서 퇴원해 경비복을 다시 입는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묘한 결연함 혹은 각오 같은 것. 그는 독백처럼 중얼거린다. 이제 나도 시작해야지. 내가 해야 할 일을. 그리고 그날 밤 광선주공의 지하 주차장 한쪽 벽에 이전엔 없던 또 하나의 리본이 달려 있었다. 그 밑에는 메모 하나가 붙어 있었다. 다음은 너희 차례야. 지금까지 살롱드 홈즈 7화 뇌피셜 드라마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소희가 실종된 이유, 902호의 정체불명 남자, 그리고 광선주공에 다시 나타난 리본.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연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단지 내 감시망을 피해 활동하는 리본맨의 존재는 확실해졌고 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김광규의 의미심장한 말, 이제 나도 시작해야지. 그가 이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까요? 광선주공을 뒤흔드는 미스터리, 그리고 다시 모인 준벤저스. 다음 회차에서는 이들의 추적이 더욱 본격적으로 전개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얼굴이 그 범인의 마스크 뒤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죠. 놓치지 마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진짜 공포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추리를 공유해주세요.